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의 프롬프트 캐싱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요. 프롬프트 캐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클로드 API 받는 법, 코딩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코딩 과정, 그리고 제가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캐싱이란 것은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별도로 저장을 한 다음에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줘서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거죠. 캐시 데이터 삭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임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많이 괴롭히지 않아도 이제 사용자 요청에 맞게 답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AI와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보를 미리 저장해 놓고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응답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AI와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 대화를 할 때는 얘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답을 주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답을 줄 때 시간이 덜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덜 든다. 그러니까 이 캐싱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를 AI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답을 줄 때 처음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시간이 걸려도 다음번에는 어차피 처음 학습한 걸 활용하는 거니까 이제 마치 캐시 데이터처럼 이제 임시 저장을 해놨다가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최대 90% 감소하고 지연 시간도 최대 85% 감소한다. 그리고 더 많은 배경 지식과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장문의 대화나 코딩 할 때, 대용량 문서 처리할 때 이런 걸 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계속 긴 내용을 읽고 답하고 할 때 쓸데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로드 3.5 소넷이랑 하이쿠, 클로드 3 하이쿠엔 들어가 있고 이제 오퍼스는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캐시를 처음 라이트 할 때는 원래 입력 토큰 가격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12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로드 3.5 소넷의 경우 기본 입력 가격이 $3 라면 이제 밀리언 메시지에 $3였다면 3.75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저장만 비싸고 그 다음에 저장한 캐시를 사용할 때는 캐시를 리드할 때는 기본 입력 토큰 가격의 10% 그러니까 $1짜리를 0.3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에서 이 API를 활용할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워낙 이제 API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응답 속도도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클로드 API 키 받는 방법은 구글의 엔트로피 콘솔을 검색해 보세요. 들어가시면 get API key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업그레이드 플랜을 하시거나 프리 크레디츠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빌드랑 스케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빌드를 선택했고요. 이건 뭐 개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I 키에 가서 create key 해서 키를 하나 만드시고 이건 메모장에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시 열 때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떴을 때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 잘 저장해 놔야겠죠. 이게 뭐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으면 이 API 키가 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걱정되시면 그냥 처음에 사용하시고 이제 뭐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반복하셔도 됩니다. 이제 새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나오면 카피 키에서 어디다 저장하셔도 되지만 그게 걱정되시면 한 번만 바로 쓰고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 키 하시면 돼요.
이제 코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게 필요하고요.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코딩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보여드린 대로 엔트로피 콘솔에서 API 키를 받으시고 이제 클로드에서 클로드 프롬프트 캐싱 활용 파이썬 코드를 생성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계 이제 예시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코드를 저장을 하고 그 파이썬 코드가 저장된 경로에 땡땡땡 텍스트 파일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텍스트 파일을 이제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같은 경로에 파이썬 코드가 저장된 경로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프롬프트 캐싱 이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예시 코드가 있어요. 이제 파이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티처 팀이라고 제가 에이전티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만든 이제 프로젝트죠. 클로드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짰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요청을 했어요. 이 API 키 넣는 부분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 그래서 이제 답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내용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전티 워크플로우 프롬프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제 본인의 유튜브 핸들 정보를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의 PPT를 PDF로 바꾼 파일이랑 이 프롬프트를 보내드리고 지금 제가 활용할 이 코드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캐싱에 활용할 코드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클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콘솔에서 API 키를 만들고 저는 어떤 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했냐면 이제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이거 누구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쉽게 요약을 해달라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이제 법적인 자료든 뭐 전문적인 자료든 이런 것을 이제 클로드에게 한번 요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로드를 조금 활용을 해보는 거지 클로드나 AI에게 모든 법적인 판단은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확률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법률 전문가 분들의 조언, 도움을 얻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I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법률들을 AI에게 넣고 학습을 시켜서 같이 대화하면서 법률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제 영문이라든가 여러 텍스트를 공부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AI를 활용해서 그리고 프롬프트 캐싱을 활용해서 본인의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공유해드릴 코드를 여기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env 요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클로드 API 키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내 API 키를 어떻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는 이제 이 코드에 API 키가 있으면 우리의 API 키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env 이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 코드 안에다가 API 키를 넣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 코드를 어디다 공유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클로드한테 이 코드 안에 API 키를 넣어서 코드를 짜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raw.txt 이 파일이 이 파이썬 코드, 이 caching.py 이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을 만드는 이제 확장자는 .py로 해서 코드를 만드시면 되고, 이 logo.txt 한번 볼게요. 이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결정요지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그냥 읽기 어려우니 이제 클로드에게 한번 읽어서 요약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거고, 이제 프롬프트 캐싱이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빨리 답이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텍스트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저는 raw.txt지만 본인이 만든 텍스트, 학습을 시킬 텍스트의 파일명을 여기 쓰시면 되고요. 뭐 저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AI 전문가입니다. 이제 판례를 서머라이징 하는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썼고, 이거는 알아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hort summary를 써주고 쉽게 한국어로 설명해 달라. 이런 내용도 바꾸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이제 제가 코드를 실행해 보니까 이제 해보시면서 뭐 에러가 나올 거예요. 에러가 나오면 이제 클로드한테 물어보시면서 뭐를 인스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픽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인스톨을 하라고 하는데, 뭐 에러가 나면 그걸 그대로 클로드에 복사해서 넣으면 어떻게 뭘 깔으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까시고 이제 이거를 run 하시면,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 판례에 그 위에부터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 판례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약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방법을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놨고, 쉬운 설명.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조세 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 조항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클로드는 이 한국어 답변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텍스트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클로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데, 저의 영상의 이번 초점은 프롬프트 캐싱이죠. 캐싱 크리에이션 인풋 토큰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234 이제 토큰 이제 캐싱에 들어간 거고, 만드는데 7.71세컨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해보니까 답은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캐시 크리에이션 인풋 토큰스, 이제 캐시를 크리에이션 하는데, 만드는데 들어간 토큰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대답 때 이 텍스트를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캐싱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줄여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답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캐시 크리에이션 인풋 토큰이 0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AI API를 대량으로 쓰는 기업들은 같은 작업을 엄청 반복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지연 속도 또 엄청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쓰려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캐싱은 AI 서비스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낮추는 거죠. 처음 이 캐시를 라이트 할 때는, 읽게 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계속 반복할 때는 10분의 1 가격밖에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AI API 서비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분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답을 할 때 이제 긴 텍스트를 읽고 답을 할 때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10분의 1로 줄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지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AI API 서비스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 기술이 광범위한 적용과 발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AI API가 더 많이 쓰이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